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내일 오전 10시 반 집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된 양 위원장에 대한 영장 심사를 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어제 논평을 통해 방역을 빌미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달 주택건설업체들의 분양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전달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번 달 전국 분양 경기 실사지수 HSSI가 94.9로 전달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수도권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지만 대구 등 지방광역시에서 시장 흐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분양시장 호황기 이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보다 50조 원 가까이 더 거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 동향을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181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8조 8천억 원 더 많았습니다. 세금별로 보면 법인세가 10조 4천억 원, 부가가치세가 5조 1천억 원 더 거쳤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양도소득세 7조 3천억 원, 증권거래세 2조 2천억 원, 농어촌 특별세가 2조 1천억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소나기는 오전에 남부지방에서 시작해 낮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시간당 50mm가 넘는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 돌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이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모든 군을 상대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는 백신을 맞은 미국인들만 국경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군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전 군에 전달한 지침에서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이전 혹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백신을 정식 승인하는 즉시 백신 의무화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군 비율은 60%가 좀 넘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과 백신 접종 정책에 당초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오던 군까지 백신 의무화를 확대 적용한 겁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국경 개방에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과 가까운 캐나다가 이번 주부터 미국과의 국경을 개방했는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백신 접종자로만 자격이 제한됐습니다. 지난 주말 집계된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만 2천 명을 넘어 지난 2월 수준까지 돌아갔습니다. 특히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가 모두 2주 전에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백신을 안 맞으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정책을 속속 도입하는 정부에 백신 의무화를 하나둘 실시하며 발을 맞추는 기업들까지 정체된 백신 접종률 높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청해부대 34진 확진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2명이 오늘 퇴원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아프리카에서 작전 중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부대원 301명 가운데 확진자 272명 전원이 완치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달 15일 6명이 처음 확진된 지 26일 만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군사경찰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논의합니다. 검찰단은 오늘 오후 열리는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대장 A준이와 대대장 B중령 기소 여부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피해자 이모 중사만 조사한 채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나면서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이 오늘 오전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하면서 금융 분야 일자리를 발굴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회장들과 가계대출 취급 현황을 짚어보고 가계대출이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점검해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자산 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나가면서 뒷받침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금융위는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가상화폐 4대 거래소와 실명 확인 계좌 계약을 한 K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올해 2분기에 모두 169억 700만 원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이는 1분기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2분기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약세를 보였지만 투자자들 거래는 여전히 활발하게 이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선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위기로 지역 경제가 악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지역 경제 침체를 진행 단계에 따라 위기 전, 위기 초기, 위기 중, 위기 이후 등으로 세분화해 그에 상응하는 지원 수단을 체계화했습니다. 일회용 캡슐 커피를 마시고 분리배출하거나 재활용 쓰레기로 버린 소비자는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캡슐 커피를 이용했던 소비자 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캡슐 용기를 재질에 맞게 분리배출하는 소비자는 41%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는 소비자는 41.4%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아 폭염의 기세는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금 기온 30.1도, 습도는 59%입니다. 이규현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12시 20분입니다. KBS 본격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선고를 받은 재계 거물에 대한 특혜 역사를 확대시켰다. AP통신. 이번 결정은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지키는 것과 차기 대선을 앞두고 당을 돕는 것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딜레마를 반영한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소식에 긴급 뉴스를 들은 외신들의 반응입니다. 어제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는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우려 차원이라고 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재벌 특혜다 이런 비판이 상당히 거세는데요. 외신들은 촛불개혁 이후에 재벌 과잉을 억제하고 정경유착을 끝내겠다고 공언하는 현 정부의 개혁 이미지를 흐리게 했다는 평가도 내리고 있는데요. 오태훈의 시사본부 잠시 후 양변의 이율제의 시간에 이번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육부가 어제 2학기 등교 수업 관련한 학사 일정 발표를 했는데요. 이슈에서 정중철 교육부 직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2부 정치와투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정치권 반응, 또 한미연합훈련 개시에 대한 입장 등 정치 이슈에 대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카카오 택시가 출비를 5,000원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권영주의 차차차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 다음 주면 2학기 개학 시작합니다. 어제 교육부가 이와 관련해서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기준을 좀 완화해서 단계적으로 등교 수업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결정 내린 배경 무엇인지 또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교육부의 정종철 차관 연결해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해는 등교 수업 거의 못했고 올해 1학기부터 등교 수업을 유예했습니다. 교육부가 1학기 동안 학생들 감염 추세를 분석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번 4차 유행으로 아직 지역상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또 학생들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지난 학기 비교해 보니까 일반적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확진자 증가에 비해서
근데 지금 이게 이 코로나19가 단순히 그냥 이 기존과는 다르게 최근에 델타 변이 같은 것들이 많이 확산된다고 하고 이 학교 갈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되는데 어제 교육부 발표를 보면은 전면 등교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4차 유행이 지속되고 또 우려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긴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한테 학습이라든지 정서, 사회성 등 결손 부분은 걱정이 훨씬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2학기 등교 확대 방안을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조금 세부적으로는 지금 4단계 상황 하에서도 학교 밀집도를 일부 제한해서 등교가 반드시 필요한 우리 아이들,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이나 초등 1, 2학년 특수학교급에 다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는 부분 등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저희가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권 같은